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느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제시된 리포트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넷마블인데요. 오늘 아침 메리츠증권에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63,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제시가 됩니다. 제목은 더하기에 더하기였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 리포트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적정국 주가가 상향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적부터 봅니다. 4분기 부진한 실적 예상되는데 그 이유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넷마블 4분기 연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은 이제 한 10% 정도 전년 대비 이제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또 볼 것으로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작년 3분기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 딱 하나를 신작 하나를 출시를 했는데 그나마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해당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여러모로 좀 안 좋게 흘러갔다. 그게 이번 4분기에도 이어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톤이 이제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스피넥스를 인수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회사를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되고 그 프리미엄만큼은 이제 영업권 상각을 통해서 상각하게 되는데 그 상각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21년에도 이제 1,000억 규모로 상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한 1,800억 정도 더 늘어난 금액으로 상각을 해야 되니 영업은 안 됐고 생각해야 될 비용은 더 늘어났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23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가 이런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걸까요? 일단 작년에는 신작이 하나밖에 안 났는데 네. 올해는 나올 신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임주는 아무래도 네네네. 이 신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영업 관점이고 그보다는 이제 또 그 아까 영업권 상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 관점에서도 작년에는 좀 부담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 인수를 할 때 당연히 해외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달러 빚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고 달러는 또 강세로 갔었으니까 그에 따른 부채 부담이 비용으로 평가상의 비용으로 이제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근데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달러 그 환율도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져 있고 그리고 하이브와 NC소프트가 이게 그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유동성 증권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주가가 또 최근에 시장 상황 흐름이 반전되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와서 부채 규모보다도 유동 가능한 그 증권 자산 가치가 더 크게 되면서 지금은 좀 재무 구조가 안정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올해 나오게 될 게임만 대략 한 7개 정도가 이제 그 많네요. 스케줄이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되는 게임들이 잘 출시되게 되면 작년에 딱 하나 그것도 이제 성공을 못하면서 말아먹게 됐었는데 올해는 7개 중에 몇 개만 성공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영업이익은 더 커질 여지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는 한 개를 출시했는데 그 한 개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네네. 올해는 7개를 낼 건데 네. 혹시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잘 돼도 그렇죠. 네. 그리고 다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네네. 이런 개념에서 네. 좀 긍정적이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게임주 얘기하다 보면은 중국발 약간 호재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네네네. 판호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넷마블이 사실상 작년부터 다시 재개되겠던 중국 판호 발급의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작년 12월에만 이제 넷마블 혼자 3개를 받았었는데요. 이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임 IP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넷마블은 또 그 수혜 중심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이제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넷마블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네.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투자 아이디어 제시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국 판호 발급 네. 재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도 하나 있고요. 이 더하기에 또 더하기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그 하나의 더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내용이 펀더멘털 체력이 더 강화되고 좋아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벤트에 대한 그 나름의 수혜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판호가 그 하나가 될 것이고 최근에는 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 약세에 가면서 코인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근데 마침 그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게임 3개가
이 NFT 기반의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련돼 있는 수혜를 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같이 더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크죠. 그럼에도 이걸 수혜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와 있고 네. 지금 그 코인이 망가질 때, 자산시장 망가질 때의 느낌과 같았는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망가졌던 부분인데 지금은 금리의 이제 인상의 피크아웃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가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더 올라온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오히려 언제 하향될 거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짚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중국 판호 발급하고 이제 NFT 관련된 얘기들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정사실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 돼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저평가된 국면에서 PBR 한 배 순위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 체력이 개선된다, 신작 출시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믿음직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줄 평으로는 진심이 닿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디에 진심이 닿다라는 느낌일까요? 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드라마 타이틀인데요. 아, 네. 그거보다는 그 이효진 위원이 사실은 넷마블의 주가를 이미 1월 10날 불과 보름 전에 53,000원에서 63,000원으로 한번 올렸는데 지난주였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올리셨어요. 이건 진심이다. 이 정도로 이제 짧은 기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2년 넘게 주가를 넷마블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하기만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심이 닿다. 이 이효진 리포트를 위원의 진심이 작성한 애널리스트께서 지난주에도 네. 목표 주가를 거의 10,000원가량 네네. 상향을 했는데 네네네. 또 오늘 10,000원가량 네. 또 상향을 하면서 네. 넷마블에 대한 진심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리포트도 체크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전지 소재 매출액 약 1조 원 기록 전망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부동산 PF 이슈와 관련해서 자회사 롯데건설 PF 우발 채무 리스크도 해소됐는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어제 기사가 났어요. 네. D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언론사에서 냈는데 롯데건설 PF 보증 사업장 25곳에 대한 만기 연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의 또 모회사이기도 한데 작년에 롯데건설이 힘들었을 때 그때 5천억을 빌려줬었습니다. 근데 만기가 닿기 전에 롯데건설이 이제 만기 연장이 잘 되고 나니까 자금 여유가 좀 닿아서 롯데케미칼한테 그때 5천억을 미리 갚았습니다.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당분간 PF 우발 채무 리스크에 대한 좀 우려는 경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체크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게 또 롯데케미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주를 통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유상증자에. 그렇죠. 유상증자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 60%가 우리 사주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 이 기사만 봤을 땐 성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잘 해결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유상증자에 의해서 주가 희석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완판됐으니까 성공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주에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나름대로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업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돼야지 이런 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희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냐라고 하면 단기간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유상청약도 1.2조나 되는데 잘 완판이 됐고 그리고 5천억도 롯데건설한테 다 돌려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그 자회사를 해외 자회사를 1,900억 정도에 또 매각하는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은 아주 원활히 이루어졌으니 그 이슈와 연계해서 추가적인 희석 리스크는 단기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긴 그림으로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꿈이 워낙 원대하고 크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조 단위 계획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관련돼 있는 배터리 소재 투자액만 한 7조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정수소 설비 구축하는데도 6조 원 가량의 계획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규모 석화단지 건설에도 4조 8천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 자금 조달은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2조 7천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는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규모 네네네. 투자건들이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만도 몇 건인데 이런 것들이 또 잘 진행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할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투자 아이디어는 그 위원님께서 제공을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롯데케미칼의 본업 자체도 작년에 워낙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해소되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겠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이 리포트에는 들어있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 리포트에서는 PF발 우발 채무 리스크가 경감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효과가 올해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올해 롯데케미칼의 전지 매출이 조 단위로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구도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좋아지는 속도를 더 가속하게 될 텐데 그때 아직 일진 머티리얼즈의 더욱 좋아질 실적과 이런 것들은 롯데케미칼의 실적 전망치에 아직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에도 플러스 알파를 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았다. 근데 2월 달에 롯데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가 완료가 될 테니 그때는 다 반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즉 투자 의견을 또는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일정 부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암시를 또 리포트에 남겨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 네네네. 이야기가 또 롯데케미칼하면 네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기사 하나를 보니까 네. 이 나프타 소비가 감소하면서 네. 국내에 이 분해 설비, NCC 네네네. 공장을 보유한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LG화학도 네네네네. 있고, 근데 롯데케미칼도 거기에 이름을 그럼요. 올렸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을 좀 네. 낮추고 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보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이제 워낙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자율적인 반등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시컬리컬리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요인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위축 우려 때문에 생각보다 업황이 별로일 수 있다. 또 중국이 리오프닝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네네. 합리적이다. 네네. 그렇다면 어, 조금 더 이-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정리를. 정리는 네. 이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믿어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포트는 사실 담담하게 사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포트는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리포트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롯데케미칼보다는 오히려 자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즈에 머티리얼즈. 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나프타 분해 설비 네. 공장을 보유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네. 부정적일 수 있는 네.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 것은 리포트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리포트 자체는 좀 믿어볼 만하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 줄 평도 좀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의 탈을 쓴 일진 머티리얼즈 리포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레포트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코멘트인데 사실상 그 투자 포인트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인수했던 일진 머티리얼즈의 업황 개선과 일진 머티리얼즈의 펀더멘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말레이시아 3사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한국 공장보다는 원가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업 확장 해놓은 부분에서 수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롯데케미칼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순수하게 롯데케미칼을 추천하는 레포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가 진짜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 보고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와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포트 두 종목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